갑시다. 쓸 게 조금 많거든요. 펜 잘 드시고. 67페이지 할게요. 이준유의 속 3인공 나오는데 수능에 기출된 적은 없고 고3 학평에는 꽤 자주 나왔습니다. 전문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별표 3개 치고 가겠습니다. 보기에 있는 정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유배가사다 요거 하나만 들고 갈게요. 근데 유배가사 중에서도 시기로 따지면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실제로 가서 먹고 살기 힘든 내용, 굶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글에 나오는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많이 착각하는데 부분적인 여성화자입니다. 쭉 여성화자를 설정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여성화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는데 지금 미수록된 부분이 본사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서사에는 내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뭐 이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본사 내용에서 이제 내가 유배형을 받고 가는 여정 있죠. 여정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긴 한데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그 과정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 나주로 갔다가 이 글에 나오는 추자도라는 지역으로 가거든요. 요 여정 부분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사는 당연히 이거 왜 쓰는 거야? 유배 가서 글을 왜 쓰고 있는겨? 왕이 보라고. 왕이 보고 야 시울이 너무 고생한다. 시울이 좀 빼줘라. 이렇게 안 하면 저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 좀 봐달라고. 그럼 뭔 내용 들어가야 돼? 사랑한다 해야지. 연군 들어가야죠. 저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를 소망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글이라는 걸 알고 읽으면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유배 가서 생활하는 게 힘들다, 죽겠다 이런 내용 쓰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볼게요. 3년을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 여기서 임은 왕이겠죠. 해도는 추자도입니다. 유배를 섬으로 간 거야. 유배도 종류가 있는데 섬으로 가는 유배가 특히나 더 힘들겠죠. 왜냐하면 고립되잖아. 내 언제 무심해서 임에게 득죄했나. 득죄는 이제 죄를 얻게 된다. 임이 언제 박정하여 정이 없어서 박정이죠. 정이 없어서 날 소홀히 대접하셨나.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묻 여자로다. 여기 한번 체크해보자. 여기 지울게요. 다 쓰셨을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유배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밑에 거랑 같이 좀 읽어보면 유한한 이내 몸을 선음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 있죠. 사람들이 날 음해했다 이런 거야. 사람들이 날 음해했다. 그럼 여기에서 날 질투해서 사람들이 없는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지금 유배를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날 음해한 이 묻 여자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 신하겠죠. 신하. 다른 신하들. 날 음해한 신하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여성화자를 설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여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 여성화자를 설정한 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성화자를 가지고 옵니다. 쭉 남성화자 기준으로 씁니다. 오케이. 중략된 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에서 내가 나주 갔다가 추자도 갔다. 이 사람이 실제로 유배를 가는 과정이 집에 잘 있다가 왕이 불러서 가니까 너 유배 가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청나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전화 받아. 여보세요? 하니까 야, 네 유배다. 이래서 고향 못 가고 바로 유배지로 가요. 지금 바로 추자도로 가거든. 그러니까 고향 한번 못 가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서럽지. 고향에 내 가족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하니 섬이니까 고립될 거지.
고립된 생활을 합니다. 양식도 핍절컨을 반찬이야 의논하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반찬 투정을 어떻게 하며. 염장도 못 먹거든 어육이나 바라겠느냐. 염장은 소금간이 된 반찬이거든요. 소금간 된 것도 한 개 제대로 못 먹는데 내가 물고기 반찬, 고기 반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줄 대꾸법 사용했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데? 나 제대로 못 먹고 지내요. 바랄 쏘냐? 라는 서리까지 이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힘든 유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나 잘 못 먹고 잘 못 지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서만 수심리의 1년초가 희한하다. 이 부분이 해석이 두 개로 좀 나뉘거든요. 1년초가 어쨌거나 간에 초 풀이잖아. 먹을 수 있는 풀이라는 전제를 했을 때 1년초도 귀하다. 1년초도 귀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만큼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1년초조차 먹으려면 잘 없다. 귀하다. 다음, 진짜 희한하다. 낯설다. 1년초가 낯설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내가 유배 온 장소가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삶의 터전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쨌거나 간에 뭘로 해석하든지 유배 생활의 힘듦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읽어보면 조석밥도 못 먹는데 방덮기를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못 익힌다 그랬으니까 조석은 아침 저녁밥이잖아. 밥도 못 데펴 먹는데 방을 어떻게 데피냐. 보일러 못 튼다 이거고. 설날 큰 명절에 솥국에 떡을 썼다. 솥국은 그냥 멀건 국이에요. 설날은 그래도 대명절이니까 고기 반찬 좀 먹잖아. 국물에 고기 좀 빠뜨려가 먹는단 말이지. 근데 이런 대명절에도 나는 그냥 멀건 국에 떡이나 겨우 넣어서 먹는 정도다. 마찬가지로 쭉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힘든 유배 생활에 대해서.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 먹고 있으니까 어때? 이거 감탄사죠. 이런 꼬라지 이제 살면서 처음 겪어본다. 이런 거지. 힘든 유배 생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춘풍 도리화야. 춘풍 봄바람이지 도화 이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화 이화는 못 봐도 상관이 없대요. 하지만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는 건 좀 속상하다 이거야. 국화는 좀 보고 싶다. 여기 두 줄. 남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오시며 굴원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이러는데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당연히 각주를 달아주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풍류?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이거야. 풍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 읽으시면은 매끄럽습니다. 굴원은 뭐 고사에 종종 나오죠. 국화를 전 부쳐서 드신 분. 여름 석 달 다 지나고 괴로움을 실컷 겪었대.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더위도 더 심하고 파리떼, 모기떼, 배까지로 쏘아대고 뱀, 전갈, 지네가 벽에 막 기어다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구체적이고 또 사실적인 유배 생활의 힘듦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묘사하고 있는 거지.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 뱀, 전갈 막 이런 거 딱 싫어. 자, 어떤 일도 흥겨울 일이 없어요. 나는 100가지 약이라는 건데 진짜 100가지 약, 구체적인 숫자 1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다.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이것만 구비되어 있어.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끼칠 건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너무 많아.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잠이 없어서. 잠이 오겠나 내가 지금. 잠이 안 오지. 밥도 못 먹어. 모기도 많아. 벌레도 많아. 막 뱀 기어다녀. 잠이 안 오니까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앉아서 생각해봐. 신세를 한탄하고 또 평생을 생각하니 내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들어도 날 구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반개에 있는 내 집이 비어있어도 지켜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게 내 본가를 말하는 거죠. 나 지금 집에 못 가보고 유배 왔잖아. 내 본가는 누가 지키고 있을 것이며 하사받은 1000권의 책도 창고에 처박혀 있고요.
창고에 처박힌 책이 쌓여 있으니까 존벌레들이 막 먹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햇볕에 말려주면 그 존벌레가 없어지는데 그 존벌레를 누가 다 포쇄한다는 건 아까 내가 말했는 햇볕에 딱 말려주는 행위 그거 누가 해주며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누가 다 훔쳐서 베어 가버려도 누가 그걸 막아줄 것이냐 천하에 죄 없는 이는 나밖에 또 있겠느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나는 여전히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 나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왜 쓴 거야? 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 자식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 집에 또 아무도 못 지키고요. 우리 집 엉망진창 될 거고요. 나 죽어도 나 구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읽어보면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이게 뭐야? 선한 정치지. 좋은 정치를 베푸셨다면 가련한 인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역시나 두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나의 능력을 어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문왕이 어진 정치를 다스리는 그 주문왕이 정치를 하고 있을 때라면 분명히 나를 데리고 가서 쓰셨을 거다. 그만큼 나 능력 있는 놈이에요. 라고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기도 하죠. 왜 현실에 대한 비판이냐?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진 정치를 베푸는 때였다면 날 분명히 데리고 가서 썼을 텐데 내가 지금 유배에 와 있다는 건 지금이 어진 정치가 아니란 이야기지. 지금 어진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꼴을 보니까 지금 왕이 하시는 정치는 어진 정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다. 천지간에 홀로 서서 계속 홀로 외로이 이런 말 나오잖아. 화제에 처지죠.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이 아니시면 누굴 다시 의지하고 여기 임이 왕이라 그랬잖아. 여기에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왕이요. 나를 억압한 주체기도 하지만 억압을 한 주체기도 하지만 날 정작 유배를 보내신 거니까 동시에 이 유배에서 날 풀어줄 수 있는 나의 자유를 허락해주는 용서의 주체도 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비판스럽더라도 왕 진짜 바보야 이러면은 나 다시 못 나가요 진짜 그치? 그러니까 임금이 아니면 저 의지할 데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자, 시온이 불행해서 천리에 떠나시니 내 신세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아실 거다 이거지. 긴 소매 들고 앉아서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도 내 본성이고 망령됨도 내 죄야. 이거 뭐야? 지금 성찰하고 있거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 생각해보니까 내 본성이 우직해서 그렇고 내 망령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배를 왔구나. 근데요, 그런 근본도요 전부 다 임금님 당신을 향한 나의 정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변명하는 거죠, 변명. 1월 같은 우리 이미 안 굽어보실라나. 날 살리신 이 은혜를 이 결초보온할 때 나오는 거죠. 사자성어 결초보온. 풀을 엮어서, 풀을 묶음지어서 은혜를 갚는 거. 결초보온인데 갑자기 이야기 왜 하냐. 나 지금 유배 보내놨는데 사실 유배 안 가면 뭐야? 유배 안 가면 목 댕강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이고 유배 보내주신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죽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 살리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유배형으로 해줘서 땡큐 이야기하는 거고. 광주리의 가을 부채 요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가을에는 부채가 필요할 수 없어. 시원하니까. 필요 없죠. 가을 부채는 의미가 없어. 이 처지가 화자의 처지를 지금 비유하는 거거든요. 쓸모가 없어. 누구처럼? 화자의 처지. 화자처럼. 여름의 부채는 쓸모가 많죠. 그래서 광주리에 들어갈 일이 없어. 한참 쏘고 내 손에 항상 쥐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름 다 지나고 가을 되면은 이제 부채 필요 없으니까 광주리 열어서 툭 넣고 닫아버립니다. 쓸모 없어진 본인의 처지를 비유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자, 요 두 줄 역시나 뭐 고사인용이고 읽어보세요. 맑은 새벽 혼자 누워서 백두음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이거 고사인용이고 밑에 각주 예쁘게 잘 달려 있습니다. 요런 요런 것들은 항상 각주가 달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었다. 이거 왜 했는데? 상자 안에 넣어서 단장하려고. 누굴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근데 지금 임금이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상자 안에 누워뒀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단장하겠느냐 이랬으니까 이 옷과 치마는 임을 향한 사랑, 정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치마는 여성화재 설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어서 예쁘게 단장해서 임 앞에 보이고 싶은데 지금 임이 있다 없다? 임? 없다.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느냐? 꿈에서 바다를 건너서 옥루 높은 곳에서 임을 만나서 수답이 여양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가 이러한가. 밑에 각주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임과 밤새도록 대화하고 싶은 거야. 현실에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지금 유배와 있으니까. 그래서 꿈에서 임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촌의 먼 닭소리 때문에 잠에 깹니다. 잠에 깨니까 임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직도 완연한 것 같고, 임금님의 어로향이 뭐 향초 피우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뭐 향수 냄새라고 합시다. 임금님의 향수 냄새가 옷과 소매에 아직 있다. 이게 뭡니까? 꿈에 영혼이 남는 거죠. 실제로가 아니지. 언제쯤 나의 꿈을 진짜로 실현할 수 있을까?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란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용서를 소망한다. 유배지에서 저 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진유의 속 3인곡이었습니다. 오늘 할 게 조금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오케이, 다음입니다. 71페이지에 몽금포 타령인데, 가가 지금 미녀죠. 미녀는 수능에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도 역시나 미녀가 연계될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민요는 실제로 부르는 노래고, 요 상황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뱃사람이야.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를 남편으로 둔 그 마을이 있겠죠? 집성촌이 있을 테니까 그 여성들이 모여서 부르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장상곳 마루에 북소리가 나더니, 북소리 청각적 심상이죠? 금일도 상봉에 입 만나 보겠네. 상봉은 뭐 높은 봉우리, 꼭대기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높은 봉우리.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입 만나 보겠네. 요거는 이제 후렴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냐, 북소리가 뭐냐면 배가 이제 뿌 하고 들어올 때 둥둥둥둥 북을 쳤대. 북소리가 들리면 이제 우리 남편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왕님을 조릅니다. 성왕님 그러면 이제 뭐 수호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갈 길은 뭔데 행선이 더디니까 늦바람 불면 어떻게 돼? 뒤에서 바람이 싹 불어주면 배가 슝 하고 앞으로 밀려나가겠죠? 빨리 오라고. 배가 빨리 움직이길 바라는 거지. 배가 빠르게 움직이길 소망하는 거죠. 빨리 왔으면 이런 거. 다음,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마시고요. 몽금이 계안포에 들렀다 가소래는 가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돛을 달면 바람 불어서 쌩 하고 가버릴 거 아니야. 가실 때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빨리 가지 마 이거야. 빨리 가지 말고 뭐 몽금 계안포가 아마 본인들이 있는 곳이겠죠. 여기도 좀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중력 뒷부분 같이 볼게요. 바람의 흰도층 쌍쌍이 좋대요. 쌍쌍이. 쌍쌍이야. 근데 난 어때? 외로워. 외로운 사랑에는 눈물만 겨워라.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 외로운 건 화자일 테니까 화자와 흰도치 대비되죠. 도층상 쌍인데 나는 쌍이 없어. 혼자 있어. 눈물만 겨워라. 다음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가 불고요. 푸른 철같은 두루미가 앉았대요. 별 내용 없고 장상본 마루에 새소식이 들리니 원포 귀범의 정드님이 오셨대. 원포 귀범의 의미는 멀리서 오는 돛담배 뭐 이런 거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지? 정드님이 오셨대. 무정한 우리 말없이 가시더니 봉죽을 바꿔서 도라를 오셨네. 봉죽은 만선이란 뜻입니다. 고기를 가득 채운 배. 고기 가득 잡고서 돌아오셨네. 임 실러 갈 적에는 반돛을 달고요. 임 싣고 오실 때는 온돛을 다세요 이러잖아. 반돛을 달면 당연히 온돛보다 속도가 반틈이겠죠? 갈 때는 천천히. 뒷모습이라도 보게. 갈 때는 느리게. 올 때는 빨리 오세요 이런 거지.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면서 온대요. 둥둥. 아까 배 들어올 때 북 친다 그랬잖아. 배 들어온 소리. 가느님 야속 다 속 태우지 마시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다 여자라고 치자. 같은 마을에 앉아가지고 남편들 다 이제 오브라서 보냈어.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결혼한 가은이가 있었어. 남편 처음 보내본 거야. 그래서 가은이 뭐 훌쩍훌쩍 언제 와요? 할 때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있는 내가 가은이한테 해줄 만한 이야기인 거야. 가은아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보낼 때 슬프지만 돌아올 때 그만큼 또 곱절로 기쁘고 반가울 것이다. 이렇게 달래주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몽금포 타령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부별곡 하겠습니다. 육수의 연시조입니다. 별표 하나는 쳐야 되겠죠. 연시조니까. 다만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글은 아니라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육수인데 일수가 빠졌거든요. 일수 내용만 한번 써볼까? 일수 내용 뭐냐면 늙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중경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벼슬을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 벼슬을 못한 사람이 이제 본인이 벼슬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못 생각해서. 이 못 생각했다는 건 잘못 생각해서요.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 시와 글쓰기. 시와 글 쓰는 것을 일삼았대요. 또 중간에 나는 망령되어서 명리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바랐대요. 하지만 벼슬했다 못했다? 벼슬길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시서도 일삼고 명리를 바랬지만 벼슬을 못했어. 물외 이런 표현 이제 알아야 되죠. 물외 세상 바깥이니까 세상의 바깥이니까 속세 바깥이라는 뜻일 테니 자연 이렇게 하지. 자연 속에서 이 풍월광산이 나의 내 분수인가 하노라 이랬으니까 자연 친화.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 또 나의 분수에 만족하는 것. 안분지족 이렇게 되죠. 다음 삼수. 이런들 누가 옳다고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왜다. 왜다는 그르다거든요. 잘못하다.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느냐. 옳거나 잘못되거나 나도 내 일을 모르겠다. 세상이 시비를 마라.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거야 지금.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어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어부는 진짜 물고기 잡아서 생기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고 가어옹이라는 표현을 쓰는
세월 낚는 어부야. 풍류를 낚는 어부인 거지. 풍류를 낚는 어부인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거야. 무슨 가오옹이 무슨 잘못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나는 세상 일에 관심 없다 이거지. 나는 풍류나 낚으면서 사는 가어옹이기 때문에 나는 관심 없어. 난 초연해 세상 일에. 그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사수, 경륜을 내가 알겠느냐. 경륜은 세상 다스리는 일. 또 제세는 세상을 구하는 일. 읽어보면 세상 다스리는 일을 내가 알겠느냐. 또 세상을 구할 사람이 없겠느냐.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을까. 필부, 필부는 평범한 남자란 뜻이거든요. 본인이겠죠? 본인. 나의 위국 중심을 내어뵐 데가 없다. 왜 내어뵐 데가 없어? 벼슬을 못했으니까. 벼슬을 못한 처지죠. 그리고 그걸 그냥 인식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어 내가. 나는 평범한 남자라 나의 이 위국 중심을 밝힐 곳이 없다. 근데 사실 이 필부는 겸손의 표현이긴 해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 저는 그냥 필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정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산은 높고 물은 길고. 산고수장, 산이 높고 물이 길다. 위에 말 똑같은 게 산고수장입니다. 산고수장 아니 그 안이 좋겠느냐. 산수간의 일한인, 한 명의 한가로운 사람. 이 한이 한가롭다는 뜻이거든. 한 명의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서 허물 없이 살겠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었어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갈게요. 오케이, 유산가입니다.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유산가는 갈래로 따지면 잡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능에 연계로 기출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개밖에 없다. 가사 아니면 시조. 그 중에서도 연시조가 더 티어가 높다 이랬잖아. 그러면 이건 잡가니까 당연히 연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수능 전체에서 유일하게 잡가가 나왔던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04년도에 나온 유산가입니다. 그러니까 잡가 중에서도 유일한 기출이에요. 요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게. 그리고 이 고3 학평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유산가는. 그래서 한자가 좀 많지만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읽기에 충분히 수월하게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가볼게요. 환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옆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볼게요. 봄에 꽃이 만발하고 그 이제 화란춘성. 그 다음에 만화방창이니까 만물이 꽃처럼 활짝 피었다. 화창하게 피었다. 이런 의미고. 더 쉽게, 야 봄에 경치 쥐기노 이런 거요. 봄 되니까 꽃도 피고요. 만물이 막 자라나고요.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고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야. 때 좋다. 번님내야. 자, 번님내. 청자죠. 청자가 등장하면 말 건네는 방식 같이 체크할 것. 산천경계 구경 가자. 놀러 가자요. 죽장망해 단표자로. 요런 표현 좀 알아야 돼. 그지? 이건 외웠어야 돼. 죽장망해. 이제 지팡이 짚고 우리 등산 갈 때 입는 그 가벼운 옷차림 있죠? 그걸 죽장망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표자는 단표노왕 들어봤지? 표주박 물 떠먹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간편한 옷차림. 근데 막무가내로 뭐 죽장망이라고 잘 안 해요. 등산 가는 옷차림. 등산 갈 때 간편한 옷차림으로 천리강산에 들어가니 만산 홍록. 홍록이 뭐야? 빨갛고 초록색이고 이거 말하는 거잖아. 온 산이 만산, 온 산이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은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서 춘색을 봄의 색깔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장송 취죽 어렵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송 뭐겠어? 소나무. 죽 뭐겠어?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가 창창울울하고 되게 많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기화요초. 화는 꽃, 초는 풀. 근데 이제 기할 만큼 예쁜 꽃과 아름다운 풀 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꽃과 풀 이렇게 읽으면 돼. 꽃과 풀이 난만했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흐드러지게 핀 걸 난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자취 없이 날아든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전에 봤던 거랑 유사한 건데, 유상앵비 나오면 내가 뭐라고? 꾀꼬리. 편편금. 전에도 나왔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사실. 편편금이라 그러면 이제 금색, 우리 그거 기억나나? 꾀꼬리가 금색 갑옷을 입고 했던 그 표현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거든요. 편편금 그냥 금색 빛이다, 이거. 금빛. 화간 전무. 꽃 사이에 있는 나비. 나비는 분분설. 흩날리는 눈송이 같더라. 삼춘 가절. 봄의 세 가지 절기. 봄의 세 절기가 좋대요. 도화가 만발해서 점점홍. 점점점점 지금 빨간색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나? 너무 빨라.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여기는 뭐 당연히 전부 다 고사 인용해가지고 각주 주는 건데 필요한 것만 좀 읽어보면, 어주 축수 예산춘이라더니 필요한 거 뭐겠어 이거지.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야? 너무 좋은데? 양류세지 사사록인데 황상리 당춘절에 연명오류가 여기 아니냐? 역시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연명오류 뭐냐면 무릉도원이라고 바꿔 읽으면 됩니다. 야, 무릉도원이 여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면 돼. 제위가 물을 차고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거지는 무엇에 있다 이렇게 읽으면 돼. 하늘 높이 떠서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펄펄 백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 중요한 거 하나만 짚자. 이거 어이 갈 꽃을 피운다. 갑자기 위에 있는 내용 전부 다 뭐였어? 봄에 나 지금 친구랑 봄놀이 갔지. 그래서 너무 좋고 꽃도 예쁘고 나비도 예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아 선생님 화자는 슬픕니다, 화자는 부정적 상황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좋아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진짜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관습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계속.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 기암은 층층, 창송은 낙낙. 이거 지금 음성 상징어 쭉 썼죠. 의미는 그냥 자연물들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거에 하나하나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구부러져서 광풍의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대요. 층암절벽의 폭포수는, 내가 지금 폭포수를 보고 있거든? 콸콸 수정염 들이운 것처럼 보이고, 이거 비유죠. 수정염이 뭐야? 이렇게 수정으로 엮어놓은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중국집 가면 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내려가요. 그런 비슷한 거야. 수정염 들이운 것처럼 보이고요. 이 골물이 주르륵, 저 골물이 살살, 전부 다 뭡니까? 음성상징어.
열의 열골물이 합쳐져서 천방져 지방져 소쿠라지고 펑 퍼져서 넘출지고 방울져서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콸콸 흐르는 물결이 전부 다 지금 쭉 음성상징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 역동적 이미지를 또 주고 있어. 그것이 마치 뭐처럼? 은색 꽃구슬처럼 흩어지고 있으니 폭포가 와 하고 떨어지면서 물이 이리저리 튀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은구슬처럼 보이더래. 소부허유가 문답하던 기산의 영수가, 이것도 책이 사실 너무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소부허유, 기산의 영수 세트로 많이 나오는데 우린 더 쉽게 바꿔보면 진짜 넘버원으로 풍류가 있다는 그 산, 조금 더 의역해보면은 무릉도원이 여기 아니냐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됐나요? 다음 가겠습니다. 백석정별곡. 저랑 저번에 수업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제목에 무슨 정 들어가면 그 뭐라 그랬더라? 정자. 정자는 어디 짓는다고? 경치 좋은 곳에. 지금으로 치면 그 정자는 약간 펜션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 은퇴하고 가가지고 쉬는 곳. 그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기출된 적은 없는데 은일가사고, 은퇴 후에 깔끔하게 좀 써보면 은퇴 후에 백석정이라는 그 정자에서 지은 가사입니다. 내용은 뭐겠어? 우리 집 정자 좋아. 정자 근처에 있는 자연물은 더 좋아. 이런 이야기겠지. 보겠습니다.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서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이 은촉이 되어 있고, 요 달은 실제로 은촉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가는 구름은 취장처럼 보인다. 이것도 자주 있는 비유입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 여울이랍니다. 여울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요, 화평의 피리소리 소먹이는 아이다. 두 줄 대꾸인데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자를 탁 짓고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다 하늘을 보니까 밝은 달이 있어. 또 그 요 좌우로는 구름이 쫙 떠내려가고 있어. 조용한데 노랫소리가 들려. 가만 보니까 고기 낚는 늙은이가 저기 밑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또 무슨 피리 소리가 들려서 가만 들어보니까 소 풀먹이로 나온 애가 피리를 불고 있더라. 분위기 어때? 평화롭죠. 한가지고. 지담에 떴는 배는 일엽이 가볍고, 일엽, 요 이제 나뭇잎이란 뜻이거든요. 나뭇잎. 여기서 일엽, 이를 뭐뭐처럼이라고 읽으면 나뭇잎처럼 가볍고, 배가 물결에 비친 다리는 반공의 무지개처럼 보이고, 백암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흰 바위인데 이 사람이 지은 정자 이름이 뭐였더라? 백석정이잖아. 실제로는 이미 소실됐고 후대에 와서 그 뭐라고 하냐? 제자 아니고 자손, 후손들이 요거를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지은 데를 지금 보면은 진짜 하얀색 돌 위에 이렇게 정자가 있대. 아마도 이 백암이 있는 곳에 정자를 딱 지었을 것이다 이거지. 단풍 군병을 둘러 있고 취벽에 늙은 소나무가 사시에 푸르더라. 석양의 손에 걸려 만학이 한 빛일 때, 만학이 이제 골짜기 생각하면 되는데, 석양 들 때 골짜기가 왜 한 빛이야? 전부 다 빨갛게 물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고, 청려장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손에 쥐고 돌길로 돌아가니, 이건 뭡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죠. 철쭉과 살구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에 버들가지가 냇가에 푸르게 보이더라. 이런 푸르렀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색채어를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계속 가겠습니다. 1흥을 못 이겨서 이 흥취를 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낚싯대 들고요, 이끼 낀 돌에 앉아서 벽담을 딱 굽어보니까
응리논척. 이게 뭐냐면 은색 큰 물고기입니다. 은색 큰 물고기가 경면, 이거 이제 거울면이라는 건데 뭘 비유한 거겠어? 수면을 비유한 거겠죠. 수면. 잔잔한 수면을 이렇게 보면 내 얼굴이 비치잖아. 그걸 이제 거울면이라고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수면이 있으면 엄청 큰 은색 물고기가 펄떡 뛰고 있는 거지 지금. 낚싯줄에 오른 고기를 난간 위에 딱 올려두고 비늘 싹 쳐가지고 회를 딱 쳐. 그 다음에 술 딱 갖고 와서 표적에 부어서 한 잔 딱 먹어. 분위기 어때? 최고지. 공명을 다 잊어버려. 내가 부귀공명이 부럽겠나 이거야. 이 흥취에 물고기 탁 잡아서 회 싹 쳐가지고 소주 한 잔 하고 회 한 살을 딱 찍어 먹으면 공명을 다해지. 내가 부귀인들 부럽겠느냐. 홍진의 먼님네. 홍진 이런 표현 외워둬야 됩니다. 홍진은 속세죠. 붉은 먼지인데 그 먼지가 일만큼 시끌벅적한 속세.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내 생애를 비웃지 마라. 일신이 한가해서 고요하게 지내니 누가 날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네도 사실 내가 부러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정리하면서 갈까요? 뭐 이런 거 서리법을 사용했고, 자부심. 내가 이렇게 화평하게 살아가고 있는 풍미를, 화평한 풍미를 즐기고 살아간다는 자부심, 또 만족감, 이런 것이 드러나죠. 삼척오동 검은고를 무릎에 딱 올려놓습니다. 유수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를 부르면서 곡조에 화답하니 뭐 같아? 내가 신선이 돼서 노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삼신산 어딨냐? 무릉도원이 여긴 것 같다. 살굽고 복숭아꽃이 피어있고 낙하의 외로운 따오기가 조모에 제비하다가 소세한 정자 속에 매학으로 벗을 삼아서, 정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낙하는 저녁 노을이거든요. 이 저녁 노을에 외로운 따오기 조모에 제비하다. 밑에 잘 쓰여있으면 제비하다, 뭐 나란히 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소세한 정자 속에서 매학으로 벗을 삼아. 내가 이 전에도 얘기했어. 오늘 집에 가면서 비둘기랑 놀아야지. 비둘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고. 내가 오늘 집에 가면서 뭐 민준이랑 놀아야지 이건 가능해도 비둘기랑 놀아야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매학으로 친구를 삼았다 그랬어. 이게 뭐야? 자연친화. 자연이 얼마나 좋으면 친구라고 하겠어. 자연물이 얼마나 좋으면. 자연물을, 학을 내 친구 삼아서 연하의 병이 들어. 너무 많이 나온 편이다, 그지? 연하의 병이 뭐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 진짜 병이 아니지? 자연을 내가 병들만큼 사랑한다, 이런 거잖아. 같은 표현 뭐죠? 연하, 고질. 그 고질병 할 때. 또 천석, 고, 황. 연하의 병.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병이 들어서 100년을 지내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도 나 몰라라. 그럼 세사는 뭐야? 세상일. 세상일 내가 알 바노다 이거야. 알 필요가 없다. 왜? 난 여기서 무릉도원에서 지내는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쉬고요. 10분 하면은 들어와서 남아있는 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쉬다 오셔도 됩니다.